자, 그럼 강의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이 경기 방어주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 이제 좀 말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팍스 TV 출연할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네.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실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급등주만 따라다니면서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자주 물린다. 그래서 대응도 안 되고 손절도 많이 치고 자주 물린다. 이런 분들은 어설프게 급등주 따라다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하니까 그러면은 미래를 대비해라. 미래를 대비했을 때 뭘 봐야 되냐? 바로 경기 방어주를 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요. 내년 1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 그리고 2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글로벌적으로 경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좀 안 좋아질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과 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쳐서 유동성까지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래야 지금 좋아질 수 있는 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산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죠. IT 시대입니다. 근데 IT 시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생산은 뭐예요? 공장이 있어서 찍어내면 생산해서 팔면 되는데 IT는 생산해서 찍어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개발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론칭하고 테스트해서 그런 수많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 산업의 가도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 IT 업종들이. 그럼 이 게임 체인저가 또 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몇 년 동안의 또 기술 개발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경기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기보다는 잠깐은 얼어붙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걸 우려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군다나 지금 뭐가 돼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금리는 더 이상 안 내려요.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기준금리가 1%대까지만 올라가도 시장금리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보시면 좋아요. 은행금리라든가. 그럼 지금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혹은 내후년쯤이면은 아마 기준금리가 1%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시장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때 유동성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할 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테마도 볼 줄 모르고 막 급등주만 따라다니다가 어설프게 물리고 어설프게 손절 친다. 이런 분들은 경기 방어주 사면은 아주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은행주들 그리고 금융주, 증권주들, 이런 보험주들 이런 것들은요 배당까지 나옵니다. 맞아요. 네. 내가 이런 투자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묻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주, 증권주라 그래서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이게 급등만 안 나올 뿐이지 상승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조금씩 우상향에 가는 이 상승폭을 무시 못합니다.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20%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40%예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주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은행금리, 적금금리보다도 훨씬 더 수십 배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라는 거죠. 아, 이런 네.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낮에는 신경을 못 쓰는 직장인 분들이 투자하기엔 좀 괜찮은 종목 같네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네. 낮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맨날 물리시잖아요. 손절치고. 네. 또 시청자분들 중에 네. 나 주식 잘하는데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이거 방송 안 보고 있죠. 제가 네.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식시장에 네. 자, 주식시장이 매일같이 변동을 하고 그려나가죠. 하루 정도, 한 달 정도, 그리고 혹은 수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 길게 요 정도를 운으로 돈을 벌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속이 되진 않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주식시장에 돈 벌어가는 만약에 이 800만 투자자가 있다. 네. 800만 투자자 중에 개인 투자자 중에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가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돈을 벌어가는 사람 네.
5% 돼요? 맞아요. 정말요? 정확하게 5% 정도 됩니다. 오. 네, 5% 정도가 네. 돈을 벌어가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 95%는 계속 잃기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다른 데 돈 퍼주는 거죠. 이게 치킨 게임과 마음 비슷한 아프네요.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고 네.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그럼 그 5% 안에 든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의 시선은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만 바라봐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크게 봐야 돼요. 시선을 되게 넓게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수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찾아봐야 될 자료도 얼마나 많아요. 정보는 또 하루에 나오는 정보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뭐가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 이런 판단도 안 되고, 왜?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흡수를 해서 공부할 만한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런 뭐 분야가 아닌데, 전공생도 아닌데 그걸 뭐 갑자기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기분 나쁘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나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수익에 목매다시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짧게 수익에 목매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거예요. 오늘만 투자하실 거냐고. 요번 달만 투자하실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년에도 하실 거고 내후년에도 하실 거고 계속 해나갈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투자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까?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의 성격을 몰라요. 내 돈의 성격, 내 자금의 성격.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혹시 그 자산 분배 하세요? 네. 자산 분배 하시죠? 네. 그러면은 자산 분배가 될 때 우리가 여윳돈이라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내년에 나갈 돈, 다음 달에 나갈 돈, 이런 식으로 돈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자금에도 이 성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남는 집에서 전세를 줬어. 그 전세를 딱 전세금을 받았는데 네. 이 전세금 가지고 뭐 하지? 이러고 있어. 한 8천만 원, 1억 정도 돼. 근데 이 전세라는 게 2년 계약 혹은 1년 계약이잖아요. 네. 짧으면 1년, 보통 한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제 2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의 성격은 뭐예요? 2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는 성격인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아깝겠죠. 그렇죠. 네. 2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는 성격인 거예요. 음. 그럼 2년 동안 내가 이 돈을 잃지 않고 해야 돼요. 내가 이 돈을 2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로스가 났어. 네. 그럼 전세금 뭘로 해줘야 돼요? 내 돈을 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네.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금의 유형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윳돈이야.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면 상관없겠죠. 네. 그리고 혹은 내 돈이니까, 내 여윳돈이니까 이게 10년을 굴리든 20년을 굴리든 까먹든 말든 뭐 상관은 없겠죠. 자금에도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의 성향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왜? 가끔씩 제가 이런 분들 만나요. 소장님, 제가 이거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걸로 주식 투자하다가 물렸어요. 손절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죠? 네. 이분은 왜 물렸을까요? 남의 말만 듣고 샀나? 3개월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3개월 아. 동안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들어갔으니까. 급한 마음에. 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거예요. 아. 3개월 동안 내가 투자를 해서 네.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눈에는 뭐만 보여요? 급등주만 보이는 거야. 저 오르는 정도만 테마주만 보이는 거야.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네.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고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가 해드리는 강의 되게 많거든요. 지금 자료. 그럼요. 네, 교육 자료 되게 많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종목 말고 교육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뒤에 준비된 강의가 사실 드론도 있었고 폐배터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 MPC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달 전에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가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가 아직 남았는데 시간이 다 끝났네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도 라이브 방송으로 이 방송에서 강의를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노란톡 안에서만 링크 따로 드릴 거고요. 심지어 우리 산타처럼 또 히든 종목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고 내일 조정이 들어온다면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QR코드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종목까지 상세하게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